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 사업단 스타트업 라이브 커머스 운영에 대한 오늘 라이브 커머스 2회 강의를 시작하게 될 구재희 강사입니다. 일단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인사하고 좀 진행하고 싶은데요. 지금 7분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주식회사 수그린, DYC, 그리고 V플랫폼, 네일리데일리, 세이브더팜즈, 빈센치 컴퍼니, 순수 코퍼레이션, 커피를 해랑, 레비츠.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댓글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저희 예를 들어 주식회사 수그린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인사해 주시면은 좀 더 소통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5분, 6분 계속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자, 일단 오늘 강의를 진행할 내용들은 오늘 1시부터 저와 함께 90분간 그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 정말 기초적으로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내용들 천천히 짚어드릴 거고요. 3시부터는 김혜은 강사님과 함께, 그러니까 쇼호스트 출신 김혜은 강사님과 함께 또 라이브 커머스의 심의에 대해서 좀 재차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되려 들어오시던 분이 나가셨어요. 뭐지? 네,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매비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강의를 시작할 건데, 자, 본 강의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들어오시는 동안 저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왜 이걸 강의하게 됐는지를 좀 천천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번 호서대학교 창업주신대학 사업단의 과업을 맡게 된 저희 고래상어라는 회사는요. 제가 고래상어라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자, 고래상어라는 회사는요. 2019년에 처음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겨우 5년 차 된 신규 영상 제작사입니다. 다만 이제 2020년 1월 달부터 라이브 커머스를 시장에 좀 진출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회 이상의 라이브 커머스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웹 예능을 컨텐츠를 제작해서 예능으로 소상공인의 제품들을 소개하기도 했고요. 웹 드라마를 통해서 정책 정보나 소상공인 제품 홍보 그리고 인식 개선 드라마 같은 것들도 만들기도 했고요. 교육 컨텐츠, 홍보 컨텐츠 등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1000회 이상 한 거 이외에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AT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랑 함께 또 40회의 라이브 커머스 진행하고 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의 이제 소상공인분들과 함께 40회의 라이브 커머스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 네일리데일리 들어오셨고요. 커피를 해랑 들어오셨고요. 수구린 들어와 주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한 분 한 분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자, 어서 들어오셔서 저희들과 좀 함께 이야기 나눠 가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것들을 좀 다양한 플랫폼과 함께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사내에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로 이곳이 저희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해드릴 스튜디오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제품들도 보내주셨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곳에서 재미있게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자,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저희는 특허도 좀 갖고 있는데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 이제 재밌는 부분, 매출이 좀 잘 나오는 부분,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쇼폼으로 다시 제작해서 만드는 것이 또 하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자동적으로 제작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로 다시 한번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의 템플릿 자동 생성을 위한 동영상 영상 제작 시스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시간, 3시부터 진행하게 되는 게 바로 심의교육이잖아요. 이 심의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언어 위기 관리라는 건데, 요즘 보셨을 거예요. 이제 홈쇼핑에서 이제 좀 유명 쇼호스트 분들이 욕설을 한다거나 고인에 되신 분들을 언급하면서 좀 사건이 생기거나 했었잖아요. 그렇게 생겨서 그 업체의 이미지 자체에 타격을 입는 거를 위기 관리가 안 됐다라 표현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의라는 게 영상으로도 솔직히 심의를 어길 수도 있고 자막으로도 심의를 어길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어겨지는 것들이 언어예요. 그래서 언어 위기 관리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께 호서대학교 창업주신대학 사업단의 스타트업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좀 자체적으로 차근차근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좀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진행할 거고요. 지금 이제 막 들어오고 계시네. 이제 8분 들어오셨고, 저희가 총 과업 참여하시는 분이 9개사잖아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인사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인사 남겨주셔야만 여러분들 과제에서 제외됩니다. 이게 아시다시피 과업이다 보니까, 과업에 참여하시는 거다 보니까 본 강의 들으시지 않으시면 요 캡처 장면, 여기 들어오셨다라는 캡처 장면이 남지 않으시면은
과제를 하시게 됩니다. 자, 들어오셔서 혹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 수그린 양수역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들어오셔서 인사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지금 5분 동안 기다려봤고 또 그리팅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제가 굉장히 쉽게 말씀드릴 거고요. 9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빠르게 요약해서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대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나 너무 쉬운데 이 내용 너무 잘 아는데 싶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어쨌든 스타트업으로서 저도 벤처기업으로서 가장 처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어떻게 해서 적용해 갈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라이브 커머스 왜 하죠? 가장 중요한 이유 있잖아요. 왜 할까요? 그럼요. 판매예요. 맞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을 우리가 공부까지 해가면서 추가적으로 돈까지 들어가면서 인력까지 써가면서 하는 이유는요.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매출을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플랫폼들이랑 대화 나눠보시면 맨날 똑같은 말 하죠. DYC 김미영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플랫폼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저희 N사는요, 여러분, 판매라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C사는요, 판매라 생각하지 마시고 홍보라 생각하세요. 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물건을 팔죠? 자, 그래서 홍보의 의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려는 건 매출 증대를 위해서고 판로 확장을 위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판로 확장, 매출 증대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평소에 라이브 커머스 진행할 때 판매율에 비해서 3배, 4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했더니 소상공인 매출이 50% 가까이 늘었다라는 이런 설문조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뭐 오프라인 매장 있으실 수도 있고 온라인 매장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매장에 방문하는 사람의 모객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자, 지금 12분 들어와 주셨고 이제 대부분 들어오신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그린 들어오셨고 네일리데일리 들어오셨고 커피르레랑 들어오셨고 순수 코퍼레이션 들어오셨고 DYC 들어오셨네요. 지금 4개 회사 아직 입장 전이신 것 같은데 혹시 입장하셨다면은 인사 꼭 해주셔야, 인사 꼭 3개 회사, 인사 꼭 해주셔야만 저희가 과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 캡처가 정말 중요합니다. 꼭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 교육에 참여하셨다라고 인정이 돼야만 여러분 참여에 대한 문제 없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가볼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부터 해? 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혹시나 우리는 기초 수업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라이브 커머스가 뭐죠? 라이브 커머스. 듣기만 해도 너무 쉽지 않으세요? 자, 오프라인 매장에서 대화하듯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그냥 판매자와 쇼핑을 하고 소통을 하면서 방송하는 게 바로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소통의 기능이 분명히 있겠지만 뭐 밑에 문자도 보내주시고 뭐 댓글로도 소통하시고 뭐 후기로도 소통하지만 그게 조금 더 라이브해졌다. 좀 더 실시간인 게 라이브 커머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소규모 매장에서 동대문에서 대화하듯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의 그 라이브 그리고 커머스라는 이커머스라고 얘기하시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게 이커머스죠. 커머스가 합쳐진 게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홈쇼핑이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으로 쏙 들어오면서 개인화된 영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개인화된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실시간 소통을 중심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자,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지금 14분, 15분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주식회사 매비치 들어오셨고 V 플랫폼 들어오셨고 이런 식으로 들어오셔서 보고 계시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대부분의 라이브 커머스는 PC보다는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1대1이에요. 나랑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우리가 불특정 다수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대화하듯이 그 사람 한 명 한 명과의 대화하듯이 전달하면서 설득하면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 이거 한번 사보세요인데 그걸 사세요라고 표현하진 않죠. 사세요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게 왜 좋은지 어떻게 좋은지 누구한테 필요한지 그래서 그들이 구매하고 쉽게 만드는 게 라이브 커머스인 거죠. 그래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이랑 똑같다. 근데 그걸 1대1로 대화하는 건 똑같은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서로의 육신이 서로 신체가 다른 곳에 있을 뿐이지 대화를 나누는 거의 형태가
동일하다. 라이브 스트리밍에 커머스를 더한 게 라이브 커머스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은요, 원래 시작은 중국이 먼저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중국의 왕홍 이런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가 국내에서 빡 하고 터진 건요, 정말 제대로, 지금 우르르르 깡님께서 소리 최대로 했는데 소리가 작대요. 그렇다는 건 저희 시스템을 올리겠습니다. 사운드 돌려주세요. 네? 네,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말하고 있을 테니까 소리 조금만 바꿔주세요. 들으시는 분들 끝까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시스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그럼 저는 말은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건 안 보셔도 괜찮아요. 자, 말은 해볼게요. 코로나19라는 게 갑자기 2019년 말에 이 세상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2020년 우리는 비대면의 세상에 등장하게 됐고, 뉴 노멀이라고 했죠. 보통이 새로워진 보통? 이제는 당연해진 보통? 거리두기가 당연해져서 요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중학교 입학해서 중3 될 때까지 학교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본 적이 없는데 이제서야 마주보려니까 너무 부끄럽대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했던 중학생 친구의 인터뷰를 보면 속옷을 벗는 것보다 마스크를 벗는 게 부끄럽대요. 그럴 정도로 마스크를 벗는 게 부끄럽다. 그게 노멀한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할 정도로 세상이 변화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대면이 일상화되고 그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안 살 수 있나요? 사는 건 사야죠. 거기다가 소비 자체도 줄었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립스틱을 하거나 소비 자체가 줄다 보니까 그러면 난 이제 내가 월급 받는 건 거의 동일한데 직장인이라 하면 이렇게 소상공인분들이야 갑자기 매출에 타격도 있으셨을 거고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이야 매출에 타격이 있었을 테지만 직장인분들은 급여 받는 건 거의 동일한데 소비 규모가 굉장히 줄었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쇼핑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요, 한국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의 규모의 성장률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매출치 자체도 21년에 2조 벌었던 게 23년에 10조 벌어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하시죠.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오래 계셨던 분들 똑같은 얘기 하세요. 무슨 얘기 하냐? 아니 2020년도에는 있잖아, 내가 방송을 하면 방송마다 8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팔렸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매출이 줄었지?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2020년 초반에 방송만 하면요, 방송 1시간당 마스크만 800만 원씩, 1000만 원씩 팔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야? 성장했다는데 내가 실감하기론 축소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지실 텐데,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파이가 커졌어요. 엄청나게 파이가 커졌는데, 옛날에는 작은 파이를 5명이 나눠 먹었는데 지금은 큰 파이를 몇백만 명이 나눠 먹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배당된 파이는 작지만 이 파이 자체는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가능성의 시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이는 지속적으로 더 커질 예정이에요. 이제 몸에 배웠거든요.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건 당연해졌고요. 라이브 커머스가 처음에는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그들이랑 대화하는 게 놀이의 공간이 되기도 해서 유희적이다. 그러니까 재미있게 얘기하면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쇼핑까지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아프리카 TV라고 혹시 아세요? 약간 소통하는 그런 약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채널? 그런 것처럼 아프리카 TV에 쇼핑이 붙어있는 단계로서 소셜화되고 있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이 온라인 시장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 들어온 것은 너무나 잘된 일인 거죠. 지금까지도 초기 진입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소상공인분들 다 똑같은 얘기하세요. 어떻게 초기 진입자냐? 지금 이제 완전 레드오션이다. 근데 아니에요. 초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2020년에 시작한 시장이고요. 중국이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산해도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 성장 생각해 보세요. 시장 성장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는 정말 아직도 초기 진입자고요. 지금 들어오셨을 때도 파이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고, 내가 담당하게 되게 나에게 포션이 지정되게 될 파이는 지속적으로 커질 거예요. 먼저 들어오신 게 된 거죠. 다만 2020년에는 진짜 한국에서만 해도 됐는데 이제는 시장 자체가 막 변하고 있어요.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국이 제가 최초라고 했잖아요. 중국이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매출 규모 늘어나면서 증감률이 떨어졌을 뿐이지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막 2018년에서 2019년 넘어갈 때 300%씩 성장하던 그 시절은 끝났지만 이제 한 5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50% 성장이요. 300%다 50%니까 작아 보이신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기업이 50% 성장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시장이 50% 성장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지속적으로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중국은 중국만의 방식으로 플랫폼과 BJ, 그 왕ung이 함께 합쳐져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중국 노리기 좀 상황상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중국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은요. 어쩔 수 없이 정말 인구도 많고요. 그들의 구매력도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도 커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진하게 얘기해봤자 그 이커머스 부분 딱 분야에서 뜯어가지고 보면 그냥 언제나 똑같아요. 이거는 볼 이유가 없어요. 22년, 23년, 24년 그냥 쭉 똑같아요. 중국이 1등이고요. 그냥 미국이 2등이에요. 이거는 규모의 경제상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일본 라이브 커머스 시장, 일본 이커머스 시장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이들은 이커머스 시장이 국내랑 조금 다른 형태로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들은 소비 패턴이 달라요. 일단 카드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고 물건을 살 때 있어서 우리보다 좀 돌다리 많이 두들기시는 분들이라서 형태가 다른 것 뿐이고, 그리고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도 요즘 커머스 시장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강의하면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거, 여러분 지금이에요. 2020년에 혹시 라이브 커머스 시장 못 하셔서 섭섭하셨다면요, 지금 동남아 시장 시작하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동남아 시장은 최근에서야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시작됐고요. 매출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플랫폼, 뭐 예를 들어 쿠팡, 뭐 미국 아마존 이런 식으로 뚝뚝뚝 잘라져 있고, 중국은 뭐 이렇게 딱 잘라있는데 동남아는 되게 재밌어요. 동남아 8개국을 통합하는 쇼핑 채널이 있는 거죠. 동남아 8개국에 동일하게 배포돼서 나가요. 우리 동남아라고 생각하시는 분야들 아시죠?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뭐 이런 데들이 캄보디아 8개 국가에 한 번에 빡 날아가는 그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라자다, 쇼피, 티키 이런 애들이죠. 근데 라자다, 쇼피, 티키 요즘에 매출량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여기 보이세요? 100초 만에 매출 123억 원. 100초 만에.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113억 원. 더 이상 판매할 게 없네요. 종료하겠습니다. 이 상태를 맞이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쇼핑고스트는 인사를 했어요. 다음 걸 해볼 여력이 없었고요. 처음에 앞에 초에서는 안녕하세요 인사했고,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종료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K라는 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K뷰티가 또 동남아에선 너무 좋아요. 특히 동남아 시장 노리실 분들은 그 뷰티 쪽이 좀 좋은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화이트닝 들어간 거 있죠. 화이트닝 인증된 것들, 거기다가 앞에 즉각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쪽 손등에다가 바르고 안 바른 손등에서 10초나 1분 있다가 하얘졌어요 이러면 그날은 매출 그냥 무조건 보장된다 볼 정도로, 초기 우리 시장이 비포 애프터가 센 것들의 매출이 잘 나왔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동남아 시장이 현재 그래요. 뭐 비포 애프터가 짧게 빠르게 좋게 보인다고 해서 그게 좋은 제품이냐, 이거는 좋은 제품의 기준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그거 세수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걸 사용하지 않는 추세로 돌아왔지만, 일본에서 한참 뜬 제품들이 꼭 우리나라 오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따라서 떠주고 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우리가 리드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뜬 게 일본으로 뜨고 있지만, 옛날에 생각해보시면, 제가 한참 일할 때 생각해보시면 티스오일 같은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티스오일. 일본에서 난리 한번 나고 나서 일본 드러그스토어에 한번 휩쓸고 난 다음에 한국 홈쇼핑에 빡 들어와가지고 난리 한번 났었죠.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한 2, 3년 전에 떴던 제품들 있죠. 지금 동남아 가면 완전 날라요. 그리고 제가 베트남을 정말 자주 다니고 베트남 시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는 요즘 위아래 EXID 노래를 현재도 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노래가 거리에도 나오고 음방에도 나올 정도입니다. 음악방송에도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늦지만 그게 굉장히 매력 있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규모 자체의 성장성은요, 동남아 8개국이라고 했잖아요. 나라 하나가 아니에요. 자, 구매력에 대한 의심 많이 하세요. 아니, 한 달 급여가 50만 원인 그런 친구들이 우리 거 사봤자 몇 개나 사겠어. 50만 원짜리 파시면 당연히 못 팔겠죠. 되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가격대가 3만 원 언더대로 내려가시게 되면 그들도, 젊은이들은 돈을 모으는 것보단 소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요. 현재 Z세대랑 다를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아낀다고 해서 집 살 수 있고 차 살 수 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동남아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핸드폰이 2개예요. 하나는
그 요금제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와이파이로 맥도날드 같은 데 있는 무료 와이파이 같은 거에서 인터넷 즐기는 스마트폰, 하나는 정말 저렴한 통화를 할 수 있는 피처폰,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니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PC 배포율이 100%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PC 배포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모바일 배포율은 동남아 시장 조사해 보시면요, 다 130%, 140%예요. 그럼 40%는 무조건 2개 이상 들고 있다는 뜻이고, 젊은 층이 대부분 2개를 들고 있어요. 자, 그럴 정도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그들은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합니다. 자, 라자다 성과 보세요. 100초 만에 지금 1,100만 달러. 아, 심장 떨리죠. 4천만 명의 소비자와 40만 개의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고요. 8천 개의 중소기업이 1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거래 성장 380% 늘어났어요. 근데 이런데 라자다 안 하실 거예요. 심지어 영어로만 만든 거, 아마존에 올린 거 그대로 그냥 올리시면 돼요. 아마존에 올린 거 없으시면요, 만든 김에 2군데 다 올리죠. 뭐 가능하잖아요. 거기다가 쇼피나 라자다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는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좀 좋게 생각을 해서 국내에 배송 시스템을 무상으로 다 서비스를 해줘요. 그래서 이쪽 배송에다, 그쪽 창고에다가 다 넣어두면 거기다가 물건이 주문 들어오면 알아서 배송을 쳐주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처럼 그쪽에다가 창고를 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들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진짜 쉽게 도전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려울까봐 제가 또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까지 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잖아요. 한글이 지원이 돼요. 제가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다고 했잖아요. 라자다도 그렇고 쇼피도 그렇고 다 한국 시장 지금 너무 관심 있어요.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이 구매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K-제품을 판매도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간단해졌어요. 그냥 입점 단순하게 신청하고 셀러샵 오픈해서 계정 생성됐다고 연락 오고 판매 준비해가지고 입점하면 뿅! 끝! 이게 어디든 똑같아요. 그냥 굉장히 단순하고 입점 준비되시면 그냥 사이트에다가 한국에 있는 뭐 용인 무슨 공장 이런 데다 보내놓으시면 걔네들이 배송 다 해줘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것들 너무 좋은 아이템들 많이 만드셨는데 이것들을 국내 시장 너무 작지 않으세요? 근데 요걸 가지고 아마존 너무 무조건 가야죠. 저 무조건 얘기하거든요. 저랑 일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건데 2018년, 19년에도 저 맨날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아마존을 안 가세요? 만들어 놓으신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 그대로 쓰시는데 영어만 쓰시면 되는데 왜 아마존을 안 하세요? 아마존 배송 대행 다 해주는데? 근데 그런 것처럼 2023년 저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제발 동남아 시장 가세요. 지금 시장 움직임이 달라요. 2020년 초에 여기 경험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2020년 초에 라이브 커머스 해보셨던 분들. 그냥 매출 팍팍 떠서 진짜 행복했어요. 1시간당 1,000만 원씩 매출이 뜨는데 이거는 이대로 되면 나 부자 되나?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하고 움직여요. 가나 시장이 뜬다, 나이지리아 시장이 뜬다, 난리 났어요. 지금 베트남이 2023년 1월에 내수 시장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있는 인구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1억 명. 자, 인구가 1억 명이 되면 내수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다. 심지어 동남아시아 대부분 평균 연령이 32세에서 34세. 우리나라는 44세에서 46세. 자, 얼마나 늙은 나라도 일단 띠동갑 이상 나이가 많아요. 그쵸? 그 정도로 시장 자체가 영하고 젊고 그 젊은 시장에서 변화해가는 게 다른 상황이죠. 그럼 동남아 시장은 확장성도 높고요. 그리고 인구의 황금기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인구 절벽 너무 심각하잖아요. 동남아 시장은요. 성인 2사람이 1명만 먹여 살리면 되는 아주 깔끔한 인구의 황금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 하나를 낳고 그 아이한테 우리가 학부열을 막 불태워서 애를 키워던 그 시절 기억하시나요? 80년대, 90년대 그 시절? 그 시절처럼 성장하고 있고요. 성장성 자체도 달라요. 그래서 요즘에 국채 사시는 분들 있으시죠? 해외 국채 사셔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인데 그걸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제가 추천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알아서 개인이고 현재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방송 이렇게 제품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 진출합시다. 떠나봅시다. 그리고 그 떠날 때 있어서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공부하면서 흐름 찾아가면서 가져가 봅시다가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30분이란 시간 동안 거의 3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간단한 이야기를 길게 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 거고 여러분 들어주셨어야 되고요. 자, 일단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이러고 나면 보통 질의응답은 이제 동남아 라이브 커머스로 30분 하는 경우가 있겠는데,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과업 자체는 국내 플랫폼이기 때문에 국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플랫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IT 사건, 온오프라인 유통 사건, 라이브 커머스 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제는 백화점들마다 라이브 커머스 채널을 갖고 있을 정도고,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카카오 쇼핑, 뭐 그립 할 것이 다 변화하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는 가로가 아니라 세로로 변신됐죠. 근데 가로 세로 함께 운영하는 강의들도 있고, 같이 진행하는 것들도 있고요. 자, 플랫폼별로 자신만의 특징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이커머스 매출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 소매 거래액에서 무려 24.5%가 성장하고 있는 걸 보이고,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은 전년 대비 12.7% 성장했대요. 자, 제가 왜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들고 나와서 보여드리냐면, 소상공인분들은 시장을 읽는 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근데 한 번도 데이터를 분석해 보신 분들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정말 많은 데서 분석 보고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이커머스 분석 보고서, 라이브 커머스 분석 보고서, 뭐 미디어 커머스 분석 보고서, 이런 식으로 구글에 쳐보시면요, 각종 기관 단체에서 분석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기관에서도 통계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 기미가 보여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석할 줄 몰라서 우리가 그 데이터를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우르르르 많은 그런 그래프를 갖고 왔는데, 그래프라는 게 되게 단순해요. 하나 볼 수 있어지잖아요. 다음 건 무조건 볼 수 있어요. 보다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느껴져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죠. 아, 이커머스 시장이 늘어나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시면, 모바일 비중이 커지고 있네. 모바일 비중이 증가하고 있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데스크톱으로 쇼핑하는 사람의 비율 아직까지 그렇게 줄지 않았네. 모두가 모바일로만 쇼핑하는 건 아니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위에도 이 그래프 하나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보실게요. 라이브 커머스는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이커머스 시장에 빠르게 전파됐다. 소비자는 한정판 구매의 기회나 편의성 제고의 기회로 인식하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있죠. 소비자는 구매가 편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요. 구매가 편하지 않으면 절대 사지 않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게까지 해서 갖고 싶은 것들은 진짜 한정판. 내가 갖기 힘든 것들인데, 어차피 늘 살 수 있는 거. 이마트에서도 팔고, 롯데마트에서 팔고, 조합회 빅마트에서 팔고, 뭐 다 파는 거를 온라인에서 내가 비싸게 살 이유가 있을까? 없죠. 자, 그러다 보면 그들은 내가 이걸 쉽게 사는데, 가격이 동일하다면 쉽게 살 수 있어. 내가 이걸 가지러 가서 수박을 샀을 때 수박 들고 무겁게 오지 않을 수 있어. 쌀 들고 가서 무겁게 오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 구매 연결의 편의성도 중요해요.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건데, 인스타그램 같은 거에서 홍보되는 막 보다가 이거 사고 싶다 클릭했는데 구매가 연결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결제가 안 돼 있어. 그럼 구매를 포기하는 케이스들 많죠. 구매 자체가 얼마나 편안하게 되어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요. 자, 팬데믹이라는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라이브 커머스부터 이 모든 시장에 대한 소비자 인식 자체가 명확하게 머릿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성이 명확하게 보여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시아 10개국 쇼퍼들이 느끼는 라이브 커머스 이용에 관련된 중요한 인상 보시면 65%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설명을 획득할 수 있어서 라이브 커머스가 좋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자세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이 제품은요, 이거는요 하면서 하나하나 꼼꼼히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TV로 홈쇼핑으로 볼 때는 가족들이 함께 보는 거였는데, 이제는 나만의 핸드폰, 개인화된 영역 속에서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거 남한테 못 물어봤었는데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그게 뭐예요? 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웠던 설명을 획득시켜주니까 그 욕구가 충족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알게 됐어. 알다 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 자, 거기다가 궁금한 게 있을 때 즉시 물어볼 수 있어요. 친구들이랑 백화점 쇼핑 갔는데 약간 이 단어가 어려운데 이걸 물어보기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뭔지 모르는데 이럴 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품 사용 방법을 엄청 자세하게 시연해 주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시연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 사야겠다라는 걸 느끼게 되겠죠.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거는 그들이 어떤 인상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인상을 받는 걸 느끼시면 1차적인 거예요.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내가 첫 번째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설명을 쉽게 해줘야겠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라이브는 아는 만큼밖에 말할 수 없거든요. 많이 공부해 놔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 제품 방법 시연되는 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하구나. 그러면 내가 이 1시간 중에 적어도 3번, 4번은 시연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 내 포션들을 1시간이라는 시간, 2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그 비율을 만들어서 라이브 커머스를 짜게 되는데 그곳에 어떤 걸 어떻게 넣을 것인지를 넣어주는 거죠. 함께 활용 가능한 제품이 파악돼서 너무 좋았대. 그럼 우리가 뭘 해줘야 되죠? 함께 활용 가능한 제품을 같이 넣어주면 되겠구나. 느껴지지 않으세요? 후추 팔면서 후추 그라인더 같이 안 파는 거 진짜 나쁜 사람이야. 통후추만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검색도 해서 또 사러 가라는 거야? 그럼 나 배송비 2배 드는데? 그쵸? 그러니까 같이 짝꿍이 되는 것들을 제시해 주는 게 되게 좋겠구나. 그리고 그 뒤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유명인과의 즐거운 시간, 뭐 참여하는 재미 이런 것들은 후발주자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에 유명한 사람을 섭외할 수 없는데 이거 후발이에요. 오이 바깥 것이에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움직이는 시장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지셨어요. 쇼핑하시는 분이.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하죠. 직접적으로 1,000원 더 까주는 거, 2,000원 더 까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에 대한 반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이런 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을 찾아가는 이유예요. 이런 분석 보고서 보봤자 뻔한 얘기 하던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런 소상공인 분들 만나 뵙고 컨설팅하고 대화 나눈 그 회사들이요. 근데 그 회사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 나온 거 다 뻔한 얘기 하던데? 다 내가 아는 거 얘기하던데? 아시는 얘기 맞아요. 그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하우투를 짜내고 그거에 따라서 업무 흐름을 짜내고 우리가 구성을 짜내기 위해서 어떻게 갖고 와서 뭘 적용할지를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바일 시장에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구나, 뭘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 체크하는 거죠. 자, PC에서 더 많이 보신다면 우리가 구성을,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야 될지가 바뀔 거고요. 모바일에서 더 많이 보신다면 요만한 스마트폰인데,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인데 그게 좀 가끔 이렇게 펼쳐지는 게 있고 접히는 거 있을 뿐이지 손바닥만한 핸드폰인데 이 안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어떤 사이즈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기획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제품이요. 진짜 이거는 5060이 많이 사는 제품이라고 쳐볼게요. 어떤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그거요, 여러분 무조건 자막이 커야 돼요. 자막 작게 하잖아요. 이거 싸움 나요. 큰일 나. 근데 1020 대상으로 하는 립 틴트다. 자막 클 필요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색깔 전달. 정확한 선명한 색깔 전달. 그리고 그 립을 하나하나 발라봐주면서 시연해줘가면서 이 사용법에 대한 전달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상 자체로 해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흐름을 보는 것들이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중요한 그래프 나왔어요. 이건 꼭 보셔야 돼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커지고 있어요. 알아요. 구매 전환율 높아지고 있는 거 알아요. 기존 커머스에 비해서 진짜로 구매 전환율 자체가 좋거든요. 전환율이라는 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100명이 내 제품을 봤는데 그중에 3명이 사면은 3%고요. 5명이 사면 5%예요. 내 걸 본 사람 중에 구매로 전달된 사람을 전환율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어렵게 표현하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살짝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기존의 커머스라는 게 0.37%밖에 안 돼요. 오픈마켓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픈마켓이라는 거는 진짜 왜 아마존 뭐 이런 것들 있죠. 진짜 오픈마켓. 그 여성 사용자가 좀 작은 마켓들이 있어요. 오픈마켓은 남성 구매자들이 항상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좀 제품이 싸요. 그리고 정보가 어렵게 돼 있어요. 정보가 좀 복잡스럽게 돼 있고 지저분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소셜 커머스에서 판매되는 것들은 소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환율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는 소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전환율 자체에 대해서 그 리서치를 해보면 들어와서 소통한 사람들의 20% 가까이가 구매를 한대요. 물론 여기서는 소통한 사람들 중에 20%이기 때문에 들어왔다 바로 나간 사람은 안 쳐줘요. 대화를 나눠보는 사람들은 구매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데 이거는 이 정도의 전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전환율 나오는 거랑 거의 유사해요. 근데 우리 월세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쵸? 이곳에 찾아오시라고 홍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온라인상에서 홍보가 진행될 뿐 이곳에 간판 달고 월세 내고 전기세 내고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익률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인지도에 대한 조사도 보시게 되면요. 예전에는요. 대부분 여성이었어요.
여성의 전유물, 진짜 여성의 전유물이었고 한 35세에서 45세의 여성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 확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젊은 층도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20대도. 그리고 남성도 구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 시장이 위아래로 늘어나고 남녀까지 다 늘어나게 된다면 어머, 내 제품을 살 사람들이 늘어나겠네. 그럼 실버 타겟 제품 판매도 이제는 전문 몰을 만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방식이 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라이브 커머스를 인지하고 있는 사람도 늘어나고 구매 경험을 해본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구매를 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구매를 한번 경험한 이후에는 다시 구매하는 거에 있어서 야, 생각보다 라이브 커머스로 물건 사는 거 쉽더라. 내가 해봤더니 이거 쉽더라. 이렇게 되면서 좀 구매 자체가 늘어나는 포인트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침투 수준도 올라가고 있고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는 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시장이 더 커질 확률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네이버 쇼핑이 약진하고 있다는 거는 뭐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뭐 전환율이 1% 미만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도 있고요. 현재 네이버 진짜 심각하죠, 현재.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현재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거의 80%예요. 78%의 사람들이 쓰는 쇼핑 그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아졌기 때문에 나한테 들어오는 포션이 작아진 것 뿐이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줄었다, 네이버에서 약진하고 있다고 해서 시장 플랫폼 자체에 새롭게 뛰어 올라오는 무엇인가가 생기진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번가처럼 최근에 11번가 방송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매출 너무 잘 나오죠. 근데 그건 정말 쇼핑을 마음먹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평소에 여러분 심심하니까 11번가 들어가 보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이버는 심심한데? 하고 시간을 때우게도 들어가다 보니 구매 전환율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11번가는 나는 이걸 사고야 말겠어 라는 마음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전환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3년부터 새로운 시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이제 드디어 시작됩니다. 4월 27일, 5월 1일 이때부터 카카오도 완전히 좀 변화하면서 가로 시장에서 세로 시장으로,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고요. 근데 이 와중에 이제 더 이상 라이브 커머스 그만해야겠다 하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회사들도 생기고 있는 중이기는 해요. 하지만 어플도 늘어나고 시장 자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하시는 분들은 도태된 거고요. 그 도태된 채널들을 보시면 보통 다 너무나 이유가 있었어요. 입점이 너무 어려웠다든가 뭐 이런 좀 이유가 있었어요. 보실 수가 있었을 거고, 실제 라이브 커머스 구매 경험이 있는 사람 32.3%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라이브 커머스를 아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몇 사람이 안 돼요. 그럼 그 중에 그럼 사본 사람은 얼마나 돼? 라고 봤더니 32%래요. 그럼 라이브 커머스를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67.5%는 알아. 나 라이브 커머스 들어봤어. 뭔지 알아. 근데 이거 자체도 굉장히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요, 라이브 커머스 뭔지 아세요? 라고 뭐라면 다 몰랐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홈쇼핑이요, 스마트폰 안에 들어온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2020년이에요. 엄청 과거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라이브 커머스 물어보면 다 안 돼요. 알아요. 저도 들어봤어요. 사봤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네, 저 사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35% 가까운 숫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뭘 사는지 이제 궁금하잖아. 여러분 뭐 샀어요? 또 설문조사를 했더니 제일 많이 샀던 게 F&B, 그러니까 식품류예요. 그 중에서도 제일 뭐 많이 사냐면요, 방학이 시작될 시즌쯤에 판매하는 어린이 간식 있죠. 엄마들한테 방학 시즌에 아이의 간식은 엄청난 문제래요. 이거는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 안 돼요. 저희가 아직 안 키워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진짜 다 아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식이라고 하죠. 엄마들의 일상생활을 크게 방해하지 않으면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핫도그, 뭐 전자레인지에 살짝 1, 2분 데우는 거, 후라이팬 잠시 3, 4분 데우는 거, 뭐 에어프라이어에 10분 데우는 거, 이런 F&B 푸드들이 엄청나게 많이 판매됐어요. 진짜 방학이 시작된다 이러면 F&B는 다 준비 시작한대요. 그쯤에 뜨는 매출량이 엄청 심하니까, 장난 아니니까. 실제로 명절 선물 세트가 많이 팔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마트 얘기예요. 마트 얘기고요. 홈쇼핑은 방학 시작할 시즌에 F&B가 더 잘 팔릴 정도예요. 패션 뷰티 너무 좋죠. 패션 뷰티가 왜 판매하기 좋아요? 일단 뷰티는 심의가 좀 힘든데
패션에는 심의할 게 딱히 없어요. 예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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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의 신미도가 다를 뿐 참 예쁜 것들을 보여주고 핸들링을 하고 보여주면서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패션 뷰티가 늘어났고요. 근데 최근에 재밌는 게 보이는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유형 상품 말고 무형 상품의 판매도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 강의. 이 네이버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뭐 피겨 스케이팅 강의, 방학 특강 이런 거 있잖아요. 피겨 스케이팅 강의, 방학 특강, 뭐 스피치 강의 이런 것들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등장해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결제하시고 그 시즌에 들어가서 줌 미팅으로 강의를 해줘요. 비대면으로 결제했는데 비대면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무형성 제품까지도 늘어났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구매를 했어 말고 앞으로 구매한다면 어떤 거 구매할래를 보셔도 비슷해요. 식음료가 1번, 패션 의류가 2번, 신발 잡화가 3번, 그리고 건강기능이나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들, 뷰티 제품들, 이런 제품들 많은데 여기다가 플러스로 나타나는 건 외식 상품권, 여행 상품권, 뭐 여름에 물놀이 가는 그런 이제 물놀이 파크 있잖아요. 워터파크 입장권 이런 것들 홈쇼핑에 4인 세트 16만 9천 원에 뭐 거기다 플러스 얼마 하시면은 1박 2일 숙소까지 뭐 이런 거 보셨던 것들이 이제는 4인에서 2인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4명 거 살만한 사람 TV 보시는데 2명 거 살만한 사람들은 스마트폰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2인으로 변신해서 호텔룸, 그러니까 호캉스도 판매하고요. 체험여행도 판매하고요. 외식 상품권도 판매하고요. 판매 자체가 다양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눈에 띄게 올라오는 거 있어요. 반려동물 키워드. 반려동물 키워드 정말 눈에 띄게 많이 올라오고요. 실버 관련된 상품들도 눈에 띄게 올라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버라는 표현 자체가 좀 부적합할 수 있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실버라 표현해 볼게요. 그러니까 노년층이 늘어났고 우리나라의 인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모양이라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유를 갖춘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를 놓치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한 상품군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최근 재미있는 흐름은요. 그게 확대되다가 옛날에 그 10대들만의 전유물이었던 웹드라마 아시죠? 그게 실버 드라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실버분들이 커피숍을 같이 하는데 거기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한 여자 주인공 할머니는 사별을 하셨고요. 남자 주인공 할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어요. 우리 둘이 사랑해도 될까? 뭐 이런 게 등장한다니까요. 10대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확대되고 있어. 시장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걸 보이시는데 그런 식으로 사회 문화가 변화한다는 건 문화가 바뀌는데 쇼핑 문화가 같이 안 따라갈 거야? 무조건 같이 따라가죠. 내가 그걸 알게 된 만큼 갖고 싶고 소유욕이 늘어날 거고 그럼 사게 되는 거죠. 모르면 안 사고 싶어요. 세상에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모르잖아요. 안 사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그 신세계 MD 친구가 저한테 영업을 해가지고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니? 그런 가방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 몰랐던 저는 전혀 사고 싶지 않은데 알게 돼서 되게 사고 싶어졌거든요. 알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식을 알게 된다는 건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구매하는 이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는 심리학 책 보시게 되면 구매 욕구에 대한 심리학 책들을 보시게 되면 구매 욕구 말고도 매슬러의 욕구까지 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욕구 단계만으로 저랑 3시간짜리 강의 15번 하셔야 이해 가능하시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 혹시 매슬러의 욕구 단계 학교에서 배우셨을 텐데 기억나시죠? 5단계 뭐였지? 8단계? 그 욕구 단계가 변화하는 걸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은 심리적인 것을 자극하면서 판매하게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사기치면서 파는 건 아니죠. 분명히 좋은 물건인데 이 제품이 누구에게 필요할까, 어떻게 필요할까를 전달하는 것이 라이브 커머스인 거죠. 제가 저번에 남대문 지나가다 깜짝 놀란 게 이분은 천재다라고 생각한 게 그분은 물건 하나 얘기하면서 어떤 분에게 좋은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골라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분은 라이브 커머스 심의교육만 받고 들어가시면 매출 무조건 뜹니다. 너무 잘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소상공인분들도 스마트폰 하나면 시작할 수 있는 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보세요. 향후 라이브 커머스 예상 침투율 너무 높아요. 앞으로 더 계속해서 더 구매하겠다는 사람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시각적으로 보셨을 때 젊어지고 있어요. 저연령층까지 사용하겠대요. 옛날에 홈쇼핑에 여러분 홈쇼핑은 엄마들 보는 거란 인식이 되게 강하지 않았어요? 엄마 보는 거.
그걸 20대가 보고 있으면 쇼호스트 지망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엄마들 보는 거라는 게 굉장히 셌는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는 저 연령층까지 늘어나면서 시장 확대성이 단순하게 그냥 시장의 그 주부가 늘어나요, 뭐 사고 싶은 사람이 늘어나요가 아니라 열려져요, 남성으로도 늘어나요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래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터넷 광고 시장까지는 여러분 오늘 모르셔도 될 것 같아서 패스하고요. 자, PC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만 체크 한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비중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번 체크할게요. 자,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래프 보시면요, 최근 6개월 이내 쇼핑몰 구매자 전체를 가지고 869명을 모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연령대가 낮을수록요, 모바일 앱 이용자가 적대요. 이제 모바일 앱 이용률이 줄어들고 전문적인 리뷰 컨텐츠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11번가 앱을 튼다, 뭐 쓱 앱을 튼다, 이렇게 해서 구매하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구매 유도가 요즘 어디서 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SNS 같은 소셜이 정말 많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한참 쇼핑을 하시던 시절 생각해보면, 그때는 구전효과라는 말이 정말 입에서 입으로 전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어 투 도어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다단계 말고도 왜 그게 방문 판매라는 개념에 무엇인가가 있었죠. 현재도 존재하긴 할 거예요. 시장이 매우 줄었지만.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젊은 층은 커오면서 시장의 매출을 관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대의 사람들이, MZ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현재는 구매력이 정말 높아졌어요.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가 늙어요. 아시다시피 80년부터 시작이에요. 80년부터 하면 이미 40대예요. 매출력 정말 구매력 있는 상황이죠. 자, 그 사람들은 이미 똑똑하고요. 컴퓨터를 다룸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고요. 스마트폰과 함께 자라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앱에 찾아가고 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모바일 쇼핑몰의 접속 환경 내에서 우리는 전문 리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라이브 커머스에서 뭘 얘기할 수 있죠?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리뷰어처럼 쇼호스트가 홈쇼핑에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서 진행을 하는, 뭐 소상공인 진행을 하시는 누가 진행을 하시는 어쨌든 그 진행자는 마치 리뷰어처럼 자세히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구성이 어떻게 와요? 이거 박스 홈쇼핑에서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을걸요? 박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어떻게 가는지 하나하나 보여주는 그런 것들. 자, 박스를 뜯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많이 보세요. 이 상태로 가는데요, 제가 안에 뭐뭐 들어있는지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하는 순서로 보여드릴 정도 리뷰어의 역할까지 하고 있고요. 리뷰어들이 뭐가 오는지만 얘기해주는 사람 아니죠. 얼마나 자세히 얘기해줘요. 요즘 네티즌만큼 똑똑한 존재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똑똑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게 되죠. 그러면 MZ세대에게 물어봤어요. 너네 라이브 커머스 왜 써? 왜 써?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저희 제품은 5, 60대 대상 제품이라서 지금 거 의미 없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시장 확대성을 위해서는 5, 60대도 그 친구들도 계속 늙어와서 5, 60대가 되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시장이 변화할 거라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요. 첫 번째, 편리한 결제 시스템이 우리를 구매하게 만든대요. 편리하지 않으면 구매를 하려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사라진대요. 꼭 사야겠다 생각했었던 나의 마음은 갑자기 사라지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아무것도 연결 안 돼 있네? 삼성페이도 연결 안 돼 있잖아. 에이, 구매를 정리하겠어. 자, 그렇다는 건 구매 편의성이 좋은 UI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우리가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직관적인 동영상 정보가 필요하대요. 직관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대중의 나이라는 건데, 대중의 나이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좀 그 책을 보게 되면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대중의 나이는 평균 몇 명의 연령의 나이로 친다,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들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들은 대부분 그러신 분들인데, 근데 그분들이 일상생활은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쇼핑하는
살면서까지 막 머리 쓰면서 똑똑하게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편안하게 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관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판매하는 우리가 직관적이어야 돼요. 저 물병 팔아요가 아니라 이 물병이 몇 리터인지, 뭐 뜨거운 물에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뭘 해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직관적으로 그들이 고민할 만한 것들, 그들이 궁금할 만한 것들을 내가 먼저 고민해서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제의 편의성 말고도요. 시스템적인 모든 것들이 편의적이어야 돼요. 쉬워야 돼요. 직관적이어야 돼요. 포인트 있을 거고요. 소통성, 인플루언서랑 소통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방송하는 나랑 당신이 Q&A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궁금하신 걸 내가 지금 준비한 멘트 하겠다고 패스하는 게 아니라 준비한 멘트를 하고 있어도 질문 들어오면은 그 부분들 적용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그분들이 소통한다는 느낌을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MZ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 합리성이에요. 공정하냐 합리적이냐 이거는 정말 큰 키워드죠. 그러니까 서점만 가시면 공정에 대한 책이 줄 서 있고, 그쵸? 합리적이다라는 단어에 대한 표현이 너무 세잖아요. 뭐 가심비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솔직히 가성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렴하게 가격을 맞춰주는 게 중요한데 한정판 구성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최저가로 팔 수 있나요? 안 돼요. 그리고 대기업은요, MOQ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생산량 자체가 몇십만 개예요. 근데 우리는 기껏해야 2, 3만 개. 아니, 적게 만들 때는 솔직히 2, 3천 개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객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는 대기업에게 무조건 져야 할까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구성을 가지고 설득할 수 있는 합리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생각하시겠지만 소비자는 그것만큼 중요한 게 합리적이어 보이는가도 중요해요. 그래서 홈쇼핑 보면 옛날에 기억하시면 저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빨래 세제? 빨래 세제를 8개에다가 플러스 4개 주는 거 주문하신 거 본 적 있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빨래를 몇 년을 하려고. 근데 쌌대요. 근데 홈쇼핑에서 옛날에 그렇게 팔았고 그게 창고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라이브 커머스 보세요. 그렇게 팔아요? 아니죠. 하나씩 팔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구성물을 붙여줘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그 세탁세제 옆에 빨래망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필요해지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많은 양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필요성에 대한 합리성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50대. 이들은 구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젊어요. 아직 젊어요. 진짜예요. 50대 굉장히 젊어요. 50대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20살 때 생각했던 50대는 굉장히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현재의 50대들은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야, 진짜 핸드폰으로 쇼핑하는 거 다 아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만드시고요. 50대는 굉장히 새로운 신인류가 된 거예요. 우리가 Z세대를 신인류로 표현했던 게 막 2021년, 22년 이때였잖아요. 생각해보시면 50대도 신인류예요. 현재의 50대는 젊어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컴퓨터를 쓸 줄 모르는 경우가 없고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할 때 옛날에 저 엄마한테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거든요. 엄마, 문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카톡은 이렇게 쓰는 거야를 교육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게 필요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50대는. 다 알아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현재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서, 그리고 왜 현재 이커머스 시장에서 중요하냐? 이들은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데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을 지향하며 여성 응답자들이 특히 중요하게 하는 가치 자체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얘기하면 이 사람들 물건을 팔 수 있죠? 너무 속되게 얘기해서 좀 듣기 이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린 파는 사람이 맞아요. 물건을 파는 거고,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들이 나의 제품을 선택하게 해서 그들을 구매하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 Z세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50대라는 그 새로운 신인류처럼 떠오르고 있는 그들을 젊은 50대죠.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과거의 이미지 속에 있는 50대가 아니라 새로운 50대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들이 뭘 원하는가. 경제력을 갖추고 계신 그들이 뭘 원하는가. 그들은요, 내 신체와 정신이 건강한 삶이 1번이래요. 그럼 우리가 뭘 팔아야 되는지 느껴지겠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삶이 중요하대요. 너무 당연하죠. 매일매일 하루에 충실하고 취미와 문화를 즐기고 휴식이 주어지고, 자, 이런 사람들은 관심사가 달라요.
건강관리가 최고예요. 건강, 50대 대상 시장에서 여러분이 노려야 되는 거는 건강관리. 건강관리라는 이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많은 것들을 팔 수 있어요. 거기다가 재테크, 여행, 문화, 공연. 그러니까 자신이 효용성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텐데, 어른들, 50대라고 표현하는 그분들은요, 내가 뮤지컬 티켓을 스스로 티켓팅을 해서 가서 보고 왔어. 난 굉장히 효용성 있는 사람이야. 뿌듯해. 행복해. 지금 20대가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왜 저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할 테지만 50대는 뿌듯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저도 인터파크에서 티켓팅을 성공해내면 되게 뿌듯해요. 내가 이걸 결제해내다니. 자, 저도 이제 40에 가까운 사람인데, 자, 이 50대들은 현재 건강관리란 키워드, 재테크란 키워드, 여행이란 키워드, 문화 공연이란 키워드에 확실하게 딱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어떨 때 만족하나, 어떨 때 무엇을 하는가를 또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50대는요, 가격에 대해서 민감도는 매우 높은 반면에 유행과 배송 편의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둔감하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유행하는 상품이라고 얘기해봤자 별로 안 먹혀요. 여러분, 이게 유행인데요. 이게 유행인데요 라는 표현은 누구에게 먹혀요? 젊은 친구들. Z세대에게 먹히죠. 이게 유행이라는 말에 나만 없을 수 없잖아. 라는 흔들림이 생기는 건 어린 친구들이고요. 유행? 중요하지 않아. 배송? 하루 이틀 늦게 온다가 별로 안 중요해. 뭐 갈치 시키고 생선 시킨 거 뭐 저기 뭐야 새우 시켰으면 당장 와야지. 오는 동안 상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한우를 시켰는데 오늘 안 와. 이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서야 구두를 시켰다. 구두가 상하진 않잖아요. 뭐 자켓을 시켰다. 상하지 않잖아요. 그런 건 그들한테는 큰 가치가 아닌 거죠. 당장 노스페이스의 그 등산복을 구매하시는데 다른 샵보다 여기가 5,000원 싸. 근데 배송이 3일 늦을 거래. 그럼 5,000원 선택한다니까요, 싼 거. 근데 그 똑같은 조건으로요, 설문조사를 해보잖아요. 젊은 친구, 현재 20대라고 불리우는 사람들, 35세 미만의 모든 사람들은 5,000원을 더 내고 말지 내가 그걸 3일 있다 받아? 라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3일 있다 받으실래요? 아니면 당장 받으실래요? 당장 받으실 거 선택하시는 분들 보통 젊은 분들. 3일 있다 받지 뭐 5,000원 깎아준다는데. 이게 굉장한 큰 차이인 거죠. 그런 식으로 그들이 뭘 지향하는지, 어떤 것이 유행하는지, 어떤 것이 편리하다고 느끼는지 이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말 친절하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어요. 2022 쇼핑 형태 및 구매 여정별 접점 분석 보고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왜 22년이냐 또 누군가 나한테 물을 수가 있어 대답을 해주자면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설문조사를 해야 23년 1월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배포를 해요. 그러니까 22년 건 거예요. 22년에 나온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2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통계값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서 현재 나와 있는 자료 중에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저는 강의를 드려요. 항상. 데이터가 바뀌면 저도 데이터를 바꿔요. 막 제가 5년 전, 7년 전 데이터 가지고 강의하진 않잖아요. 그건 정말 그 교수님들 중에, 정 교수님 중에 더 이상 잘릴 일 없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는 쉽게 까여요. 자, 그래서 22년이네? 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잠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분석 보고서는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오고 그런 분석 보고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대응하느냐? 내 제품에 대한 먼저 고민을 하셔서 내 제품의 주요 타겟이 누굴까? 내 제품은 어떤 사람이 사용할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의 타겟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를 찾는 거죠. 자, 50대 뭘 제일 많이 사요? 식음료 제일 많이 사요. 그리고 패션으로 관심 있대요. 그리고 여성이고 남성이고 상관없어요. 무조건 식음료부터요. 근데 남성은 패션으로, 여성은 생활주방부터 간대요. 이제 생활의 편의성이 중요한 거죠. 휴롬을 사는 50대 남성 찾기 되게 힘들 건데 휴롬을 사는 50대 여성은 되게 많을 거예요. 어머님들 집에 가면 오쿠, 휴롬, 엄마들 필수 세트 있죠. 엄마라면 갖고 있어야 하는 필수 세트. 닌자 커피 머신기, 지금 끄덕거리시는 분들 다 집에서 본 적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구매하는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으니 우리도 이거에 따라서 적용합시다. 라는 내용을 1시간이나 걸려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 그럼 우리는 타겟을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어줘야 되는데 라이브 커머스요 방송하는 거 너무 쉬워요. 저희 같은 대행업체 그냥 연락해서 라이브 커머스 대행, 라이브 커머스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잖아요. 정말 많은 업체, 최근에 정말 업체가 너무 늘었어요.
가격 저가는 방송당 50만 원도 줘본 적 있어요. 50만 원에 어떻게 방송을 해주는지 그분들은 제가 찾아가서 존경을 드리고 싶은데 제 단가 계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누군가 해내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해서 라이브 커머스 스튜디오에다 맡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를 렌탈하는 시간당 2, 3만 원 정도 렌탈해서 직접 가져가셔서 방송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여기 이것까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삼각대랑 스마트폰만 있으시면은 라이브 커머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이크를 다만 좀 구매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음질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겠죠. 공간음이 좀 더 깨끗해지겠죠. 하지만 필수는 삼각대랑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고요. 나 삼각대도 돈 쓰기 싫다 이러면 한 사람이 들고 있으면 돼요. 스마트폰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가능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잘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잘하고 싶은 분들 어떻게 하면 되냐? 보시는 것처럼요. 이런 단순한 장비들이 많이 팔아요. 짐벌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장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움직임이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품이 작아서 자세히 보여줘야 될 때 왔다 갔다 해야 될 때만 쓰는 거고요. 평소에는 그냥 삼각대 하나면 충분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삼각대에다가 인물 딱 세워서 그들이 얘기하면 되죠. 근데 이때 단점은 소통이 안 돼요. 댓글이 안 보이거든요. 댓글을 보실 수 있는 작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하나만 딱 들고 계시는 순간 모든 게 해결되죠. 그쵸? 자, 쉽게 누구나 방송하실 수 있어요. 마이크 추천해달라는 분들 많으셔서 그냥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 2개 보여드리거든요. 하나는 로덱에서 나온 건데 한 4, 50만 원대 구매 가능하시고요. 하나는 국내 발상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20만 원 언더대예요. 17만 원, 16만 원 언더대에서 구매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구매하셔서 스마트폰에 꽂으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것도 처음부터 구매하지 마세요. 라이브 커머스 하시면서 매출 나오고 매출 나와서 나한테 어느 정도 생긴 다음에 구매하시면 되지 처음에는 스마트폰 하나에 삼각대 하나. 삼각대는요 진짜 저렴한 거 사셔도 돼요. 스마트폰 가볍잖아요. 저희처럼 전문가 카메라를 올리는 게 아니라서 전문가 카메라 삼각대야 몇십만 원 하거든요. 비싼 건 100만 원대 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게 아니라서 스마트폰용 삼각대 저렴하게는 10,000원대에도 판매하더라고요. 5,000원짜리도 있어요. 세상에 제가 모르는 세상이 또 있었네요. 그래서 5,000원짜리도 생겼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그거 하나에다가 스마트폰 하나 띄워서 여러분 누구나 진행할 수 있어요. 방송에 얼마나 화질이 깨끗하냐, 목소리가 깨끗하냐로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어촌에서 굴 까는 할머니가 굴 까면서 파셨던 방송들도 매출이 정말 잘 나왔던 기록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건 있어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는 허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3달이라는 기간 안에 매출이 100건 이상 그리고 200만 원 이상 판매를 해서 새싹 등급 이상이 되면 당신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인증을 해주면서 판매하십시오 라고 권한을 열어줘요. 그리고 나서 네이버 비즈니스 스쿨을 진짜 활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이버가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우리나라에서 선두했고 시장 점유율도 정말 높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양한 강의를 해줘요. 보시면 뭐 사업 성장 단계별 마케팅, 매출을 높이는 아이템별 성공 전략 뭐 이런 강의부터 라이브 커머스 관련된 다양한 강의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그 뭐 기획전 같은 거 연결해 주는 거, 뭐 기획전이 뭔지 아시죠? 그 앞에 예고 페이지 뜨고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게 해주는 홍보해 주는 거, 그리고 네이버 그 쇼핑 파트너에서 운영하는 해결, 라이브 커머스 교육, 쇼핑 라이브 앱 사용 방법과 운영 기준 이런 영상들을 전부 만들어서 배포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유튜브에 라이브 커머스 하기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영상 보셨을 때 비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네이버가 전문가들을 선정해서 전문가의 영역 속에서 다양하게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내용 보시잖아요. 라이브 커머스 시작부터 종료까지 뭐 정말 키는 법, 끄는 법, 바이크 설정하는 법, 말하는 방법, 홈쇼핑에 그 쇼호스 출신 분이 오셔서 스피치 기술 뭐 이런 강의부터 요즘 심의 강의도 간단한 것들은 들어가 있는데 심의라는 거는 좀 개념을 이해해야 돼서 요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근데 개념 이해가 되신 분들은 보시면은 이해되실 만한 상황이고 뭐 푸드 판매 노하우 쇼호스트의 성공 비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다양하게 장비를 사용하는 법,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법, 프리즘을 활용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너무나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냥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강의만 보시면 되는데 강의도 안 길어요.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니실 때 아니면 화장실 잠시 들어가셨을 때 이럴 때 보시면 샤워할 때 핸드폰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네, 그냥 아무 때나 간단하게 10분에서 15분이면 보실 수 있도록 강의들을 쪼개져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 앞에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는 우리 PD분들 이런 강의가 있다는 걸 제가 작년에도 알려주고 재작년에도 알려줬는데 보고 있죠? 얼마나 얘네들이 자주자주 업데이트를 해주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는 내용을 얘기할 때도 많아요. 하지만 누가 아는 걸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하게 10분 안에 정리해주면 시험 공부 내용 우리 알죠? 몰라서 시험을 못 푸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교수라는 분이 나한테 지금 12주째 얘기해줬는데 내가 모르진 않잖아. 근데 이걸 페이퍼 하나로 정리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아요? 분명히 들으면 아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누가 정리해줬다? 되게 괜찮지 않아요? 여기는 들어가서 보실만해요. 그래서 꼼꼼히 영상들 한 번씩 보시면 물론 가끔 내가 이런 걸 보냐 시간을 썼네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것들이 하나는 남을 테니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쇼핑 하실 때 뭐 스튜디오 사용하셔도 되고 프리즘 사용하셔도 되고 전혀 상관없어요. 뭐 사용해야 되냐는 질문 가끔 있어요. 저희가 이제 실습 강의 하다 보면 관계없고요. 보시면 여기 하얀색 쪽이 보시면 프리즘이 아니라 네, 이 스튜디오에서 해주는 건데 라이브 속에 상품 등록도 할 수 있고요. 이펙트 넣을 수 있고요. 오버레이로 뭐 색감 천재, 뭐 정신혼미 이런 거 다 써서 넣을 수 있고요. 품절 막 이거 다 넣을 수 있어요. 뭐 이렇게 반짝 왔다 갔다 뿅 뭐 다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저희 방송 중에 저기서 클릭 한번 하면요. 제 얼굴 옆으로 폭죽 뿅 이거 다 돼요. 다 되는데 프리즘에서만 되는 건 그냥 영상 안에 영상 추가하는 거. 이게 이쪽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영상 안에 영상 추가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저희 영상은요, 뭐 저희 제품을 사진 보여줄 때 그때 조금 힘드니까 그럴 때는 프리즘 어플 사용하시면 되는데 프리즘은 보통 PC 하실 때 많이 쓰세요. 그래서 PC로 연결하셔서 쓰셔도 되고 혹시 나는 카메라가 없지만 PC로 좀 안정적으로 방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프리즘은 재밌는 건 이 프리즘 PC에다 연결해 놓으신 상태에서 카메라는 또 스마트폰으로 다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 가족 딱 모이면 우리 직원 다 모이면 카메라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가족이 3인 가족이라 쳤을 때 3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커팅도 칠 수 있어요. 이쪽 각도 보였다 저쪽 각도 보였다 이쪽 각도 보였다도 다 가능해요. 스마트폰만으로도.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나와져 있고요. 카카오는 현재까지는 이게 카카오가 요즘에 급변하고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하시는 건 오늘까지의 답인 것 뿐이고요. 여러분 내일 답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카카오가 계속 베타 테스트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바꾸고 있고요. 화면을 또 어제 또 바꿨더라고요. 그쵸? 보셨죠, 피디님? 완전 화면 레이아웃이 다 바뀌었잖아요. 계속 바뀌고 있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데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네이버처럼 방송하고 싶다고 아무나 방송할 수 있지는 않아요. 입점이란 걸 통해서 들어가서 그쪽에서 편성을 받아서 방송하게 됐지만 다시 또 5월부터는 자유롭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견은 있지만 그것도 입점 과정은 있대요. 입점 과정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는 입점의 허들을 넘어야 된다는 거죠. 네이버의 허들은 누구나 쉽게 하루면은 만들 수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 만들 수 있고요. 매출 기준만 넘으면 방송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매출 기준이란 허들이 있었다면 카카오는 입점이란 허들이 있죠.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카카오 계정 가입하고 비즈 계정 가입해서 채널 들어가서 판매자 정보 등록하고 그 상품 등록 판매해서 판매해야 되는 이 과정 속에서 또 라이브 커머스 편성 받아야 되지. 편성 받아서 시간 편성 받아서 그 시간에 방송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그쪽은 MD가 있으니 MD들이 이 제품이 우리 방송에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제품을 하나 등록하고 팔든 10개 등록하고 팔든 상관하지 않는데 뭐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는 좀 제품이 여러 개 등록되는 걸 선호하죠. 그래서 이런 회사의 특징도 여러분들은 천천히 일을 하시게 되면서 아시게 되실 거예요. 근데 우리 17명이나 보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참여하신 분 중에 한 분만 더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혹시 댓글 한다 하신 분 있나? 자, 수그린, DYC, V플랫폼, 네일리, 세이브 더 팜스, 빈센츠 컴퍼니, 수순수 코퍼레이션, 커피를 해랑, 메비츠 9개사 중에 현재 지금 그 댓글로 참여했다 들어왔다라고 댓글 안 담겨준 회사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개사 들어왔는데요. 빈센츠 컴퍼니랑 세이브 더 팜즈 혹시 들어오셨으면요. 저희 그 과제를 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다가 들어왔습니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과제가 안 나갑니다. 저 빈센츠 컴퍼니입니다. 아까부터 듣고 있었어요. 뭐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제가 지금 17분이 듣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공개 강의라서 더 많은 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문제는 되진 않지만 우리 이 9개 회사는 꼭 자신의 이름을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들으셨는데 안 쓰셔서 과제해야 되는 슬픈 상황 만들지 않도록 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도 카카오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하신 분들 있을까봐 제가 그 카카오 쇼핑 라이브 들어오실 때 필요한 대출 서류는 정리해서 놨어요. 물론 이거는 카카오 사이트 들어가시면 비즈센터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 정보지만 혹시나 몰라서 제가 넣어드린 거고요.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자, 건강기능식품 특별한 거예요. 이거 아무나 판매할 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증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식품 있다고 해서 판매가 무조건 되지 않아요. 네, 안 될 확률 높아요. 무조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인증받아서 건강식품으로 판매하신다고 해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3시부터 진행될 심의교육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도움을 줄 수 있음과 도움을 주면 다른 뜻이에요. 이거 엄청난 건 다른 뜻이에요. 발모와 탈모는 다른 뜻이에요. 탈모 예방은 정확하게 다른 뜻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실수하셔서 채널이 삭제되기도 하고 그 원치 않게 소장이 회사로 날라오는 걸 경험하기도 돼요. 저희도 한번 겪어봤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 정말 대규모에서 한번 페이퍼 날라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도 판매업 신고증이 있어야 등록이 되지만 의료기기는 판매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편성이 그냥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근데 가끔 제모기 같은 것 중에 의료기기 인증받은 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의료기기라는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 내에 편성이 되는 케이스가 있긴 해요. 하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전통주랑 지역특산주류는 주류통신 판매 승인서 가지고 전통주랑 지역특산주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 맥주, 위스키 다 못 팔아요. 온라인으로 판매 전부 금지예요. 다만 전통주 그리고 지역특산주는 특산에서 만든 이 특산주는 주류 중에도 특별하게 온라인에서 팔 수 있어요. 그 전통주, 안동소주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판매가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게 심의적으로도 허락 나와 있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허가가 나온 거고 통신판매업상도 가능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들은 주류 통신판매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주류를 통신으로 판매할 것을 승인한다. 이거 그러니까 신청서가 아니에요. 신청이 아니에요. 승인을 받았다라는 서류 안에 판매할 수 있다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방송 라이브 커머스 준비하시기 전에 당연히 필요한 것도 있죠. 제품 이미지 촬영하고 상세 페이지 제작하는 것들이요. 근데 여기 9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함께 함으로써 그리고 이미 있으신 분들은 뭐 있으시니까 상관없어서 저희가 뭐 영상으로 대체를 해드리거나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요. 여러분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것까지 다 자체로 하실 수는 없어요. 모든 걸 어떻게 자체로 하겠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그 신미도가 서로 맞고 가격이 서로 맞는 그런 업체 찾으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지금 저희랑 이번에 함께 하고 계시는 9개사는 저희가 그냥 대행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쉽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진짜 준비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제품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누가 살만한지 어떤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지 정도는 여러분은 진짜 확 갖고 계셔야 돼요. 아니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 중에 저희가 작년에 컨설팅을 했던 어떤 모 업체는 대표님의 제품이 특징이 뭘까요? 소구점이 뭘까요? 세일링 포인트가 뭘까요?를 여쭤봤는데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출연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방송으로 하기 위해서 대본화 작업도 필요하고 구성안을 짜야 되니 그 머릿속에 계시는 것을 저희에게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신의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했더니 자신의 머릿속에 있어서 상세 페이지에 노출하지 못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 제품을 개발하셨으니 당연히 제일 잘 아시겠죠. 제일 잘 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의 특징 중에 소비자에게 가장 전달하고 싶은 특징 판매 소구점 정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2개, 3개 정해서 제품의 소구점 정하고 소구점에 따른 키워드 정하고 키워드에 따른 스토리 정해서 그냥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지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지들을 가지고 가는 거죠.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저분은 정말 라이브 커머스에 모셔오고 싶다 싶었던 남대문에서 만났던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파시더라고요. 어떤 무엇인가의 물건을 파는데 등산로 앞에 도착을 했으나 주차를 딱 하고 나니 내 무릎이 청계산을 올라갈 수 없다 생각하시는 분 이거 구매하세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볼펜을 줍고 싶으나 내가 앉았다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 이거 구매하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구체성에 무릎 아프신 분 구매하세요가 아니잖아요. 그 구체성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진짜 모셔오고 싶었다니까. 그리고 예시가 계속 줄줄줄 바뀌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볼펜을 떨어뜨렸는데 내가 이 볼펜을 줍기 위해 앉았다 일어날 수 있을까가 고민된다면 사야 된대. 등산로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파킹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산을 오를 수 있을까 고민된다면 구매해야 된대요. 저 진짜 그거 내가 무릎이 아팠으면 살 뻔했어. 아니 이런 걸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아, 무릎 아픈 사람이 사면 좋은 거구나라는 속으로 잡았으면 이걸 스토리로 키워드를 어떻게 가져갈까 가져가는 것들이 판매 소구고, 이런 스토리텔링은 솔직히 쇼호스트가 고민 다 해줘요. 근데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건 내 제품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 어떤 키포인트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걸 구매하고 싶을까? 이런 소구점을 찾는 거죠. 사용 편의를 하든 만족감을 하든 이렇게 감성 소구라고 해서 감정적인 소구점, 그리고 가격적인 소구점, 소구점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소구점 이렇게 치면은 쫙 나오거든요. 이 소구점들 짜는 방법들은 어차피 저희가 상품 기술서 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짜셔도 돼요. 그리고 상품 기술서가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상품 기술서가 없으면 그 대형 플랫폼에 입점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9개 회사 중에 상품 기술서 없는 회사 있었나요? 아, 많으셨어요. 그런 분들은 저희 폼 좀 나눠드리세요. 거기 작성하실 수 있도록. 아, 배포 끝났어요? 너무 좋아요. 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제품에 대한 소구점을 잡고 그 소구점을 가지고 물건을 판매하는 건데, 이 소구점을 쉽게 얘기하면요. 자, 이어폰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당연히 줄이 있었어요. 이렇게 길게. 근데 줄이 없어진 이어폰을 판매할 때, 아, 끈이 없어서 너무 편리해요. 이렇게 팔지 않아요. 우리 홈쇼핑에서 그렇게 팔아요? 절대 그렇게 안 팔아요. 아니,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귀에 딱 끈에 걸려가지고 내 이어폰이 폭 빠진 적 있다면, 그때 내 귀걸이까지 걸려서 같이 날아간 적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막 스토리텔링 하면서, 근데 이게요, 줄이 없어서 끈이 없어서 너무 편해요.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 소구, 감성적 소구를 가지고, 이 소구들의 종류는 정말 많고, 이 소구를 가지고도 논문도 나오고 책도 나와요. 이것도 다시 시작하면 또 다시 한 6시간, 12시간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여러분의 제품을, 여러분의 것들을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포인트를 잡고, 그걸 많이 잡으실 필요도 없어요. 진짜 소구점은 3개에서 5개면 충분해. 그리고 그 3개에서 5개를 이제 정리해서 드리잖아요. 그럼 쇼호스트가 그 중에 골라, 또 심지어. 내가 되게 강조하고 싶은 1번 이건 꼭 껴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껴주고요. 나머지는 또 호스트가 골라. 호스트도 자신이 1시간을 꾸려가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내가 여행을 진짜 많이 했던 여행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경험을 녹여서 팔 거고, 아이가 있어. 아니 아이가 있고 육아를 해봤어. 그 경험을 녹여서 팔 거니까 하나하나 바뀌어갈 거라서 그런 것들은 호스트가 해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는 건 내 제품의 매력이 뭘까? 어떤 상품일까? 근데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상품 기술서예요. 상품 기술서는 폼이 되게 많아요. 왜 폼이 많냐면 제품 따라 달라서 그래요. 보여줘야 될 게 너무 다르잖아요. 뷰티 제품 다를 거고, 푸드 제품 다를 거고, 저기 발가락 양말 다를 거고, 네일 제품 다를 거고, 우리 지금 그 양송이 농약 있죠? 양송이용 그 영양제, 칼슘제, 양송이용 칼슘제 당연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소구점들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에요라는 이력서죠, 정확한 표현으로. 이력서. 사람의 이력서가 제품으로는 상품 기술서라는 이름으로 전달되게 되고요. 그것들을 가지고 상품 기술서를 통해서 호스트랑 뭐 사전 미팅을 요즘에는 라이브 커머스는 안 하는 케이스 너무 많지만 보통 홈쇼핑은 방송 전에 미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호스트분들, 게스트분들 오셔서 PD분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 제품 이렇게 팔겠다 저렇게 팔겠다 이렇게 소통하고 판매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갖게 되는데, 그래도 현재 우리는 상품 기술서랑 상세 페이지 보내주신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정보를 접근한 다음에 뭐
전화 통화든 줌 미팅이든 뭐 실물 미팅이든 통해서 호스트가 이런 부분들 필요한 정보들 추가해서 구성 잡고 방송 진행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죠. 자, 그리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이 만드시는 건 채널입니다.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쵸? 우리 플랫폼에 물건을 사러 오게 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지금 논문 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저는 이제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쓴 거니까 쉽게 표현해 볼게요. 어떤 플랫폼이 있어요. 어떤 채널이 있어요. 얘가 성장을 해야 돼요. 물건을 판매해야 되고 뭐 사람들이 내 유튜브에 와야 되고 다 똑같아요. 이 5가지 요인이 충족이 돼야 지속 이용한대요. 계속 이용하겠다는 뜻이죠. 채택 의도, 그러니까 구매할 생각이 생긴다. 내가 이걸 볼 생각이 생긴다. 구독할 생각이 생긴다가 생긴대요. 왜 그렇게 이 5가지가 뭐냐? 용이성. 접근이 용이해야 된대요. 쉽게 용이하게 들어와야 되고요. 정보가 유용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정보가 야 이거 진짜 정보 나한테 쓸데있는 얘기 해주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좀 인기 있는 게 어디 가서 살짝 잘난 척할 만한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 진짜 인기 많아요. 제가 오늘 살짝 그 반미라는 그 베트남의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길래 반미의 빵이 그 프랑스 애들이 그 베트남에서 주둔할 때 너무 바게트가 먹고 싶은데 밀가루가 없어서 쌀가루로 만든 게 반미다 라고 얘기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오 하더라고요. 자, 그거를 오늘 들었지만 우리 직원들 PD들 반미 먹을 때 다른 친구들 보면서 살짝 잘난 척 하겠죠. 이런 정보의 유용성, 이런 것들이 인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용이성, 유용성을 가져야 되고 방금 제가 여러분 말하면서 살짝 웃으셨죠? 이게 유희성이에요. 똑같은 걸 전달을 할 때, 정보를 전달할 때 본 제품은 칼슘 함유량이 높고 염증 저하에 도움이 되며 라고 말을 하면 저희 그냥 상품 설명서를 읽지 우리가 쇼호스트가 왜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 동일한 정보를 쉽게 재미있게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정기성과 지속성이에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방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제가 예를 들 때마다 맨날 똑같은 예를 들거든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매주 목요일마다 매일 목요일 2시마다 오시는 야채 장수 아저씨가 있다고 쳐볼게요. 이분만큼 신뢰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매주 목요일 날 온 지 벌써 14년째 오셨어. 이 사람은 믿음이 가. 그리고 내가 물을 샀는데 애가 딱 잘랐는데 바람이 들어있어도 걱정할 게 없어. 다음 주에 오시면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주거든. 14년간의 우리의 신뢰감? 이런 라포 형성? 완벽하죠. 근데 갑자기 화요일에 태어나 처음 보는 아저씨가 야채 장수 아저씨 야채 트럭을 들고 들어와. 그 사람 거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 목요일이면 우리 아저씨가 올 건데 14일째 이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정확하게 이 사람도 내 이름을 모를걸? 하지만 우린 서로 얼굴을 알아. 그리고 14년째 우린 서로 만나고 있고 내가 수박을 잘랐을 때 수박이 골아가지고 가져갔더니 아이 당연히 바꿔주지 하고 가장 맛있는 걸로 바꿔주시면서 미안하다고 참외 몇 덩어리 껴주셨던 경험이 있는 우리 사이. 이거는 깰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건 라이브 커머스도 똑같아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최고예요. 방송을 깨끗하게 해야 돼, 음질을 좋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저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들의 가치를 넘어서는 1번은 정기성과 지속성이에요. 제가 어떤 모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 네이버 보시는 분들은 보실 거예요. 아침 8시부터 9시 사이에 항상 호박 파차를 사시는 호박 파차를 파는 아시죠 그분들. 칸 회사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느 날은 어머님, 어느 날은 젊은 분, 남성분 판매하는데 거의 매일 팔잖아요.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지도 않고요. 화질? 아유 엉망이에요. 사운드? 더 엉망이에요. 근데 신뢰가 가. 내가 지금 그분들을 벌써 1년 반 넘게 본 것 같아. 그분들이 팔잖아. 그래서 저 그래서 샀어요, 호박파차 결국. 아니 그렇게 매일 파는데 신뢰가 어떻게 안 가. 그리고 호박파차를 보여주시면서 그분이 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봐. 눈물 나.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3달간 6달간 그분은 호박파차만 드셨겠냐고요. 나의 체중의 감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겠어. 아 진짜 감동이지 않아요?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다는 말은 방송에서 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란 단어 자체가 방송에서 입 밖으로 언급이 안 돼요. 근데 그분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전 느꼈어요. 호박파차는 붓기가 빠지는구나. 1년 반 동안 매일 아침에 보여주는구나. 그런 신뢰감. 근데 이거는 정말 재능 필요 없잖아요. 성실성 하나면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약속했어. 매일 8시에 나타날 거야. 하루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우리 그 한 4분, 3분 정도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 회사 직원인 것 같아. 계속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호박파차가 앞에 서 있고 진행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정기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저를 설득해냈고요. 그분들 매출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물론 심의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어떤 화장품, 뷰티 제품을 많이 판매하시던 어떤 모 분이 계신데 그분은 정말 새벽 시간에 많이 만나 뵀거든요. 그분들 라이브 커머스 보신 분들 다 아는 분 있어요. 유명한 분. 그분은 같은 시간이 되면은 그렇게 외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배경은 참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배경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데 매일 팔았어요. 매출이 한 달에 3억을 넘게 팔았대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한 달에 3억이 넘는다는 숫자. 근데 이제 그분은 심의 교육을 안 받으신 거야. 그래가지고 방송 채널이 심의로 한번 사라져. 다시 만들었는데 또 사라져. 다시 만들었는데 또 사라져. 그래서 현재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나뵐 수 없게 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능성 제품들 같은 거는 심의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호박 파차에 다이어트만 얘기하지 않는다면 1년 반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얘기하는 거 이것만큼 신뢰도 가는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5가지 항상 말씀드려요. 용이성, 유용성, 유의성, 정기성, 지수성 이 5가지만 해내시면 라이브 커머스 무조건 성공하실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재밌는 게 더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정기성, 지속성이 최고예요. 다만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자. 유용한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쉽게 전달하자. 이런 것들에만 포인트를 좀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라이브 커머스 기획하는 거야 뭐 선정해서 쇼호스트 섭외하고 사전 홍보하고 리허설 방송하고 이런 단계를 갖추게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상품 기술서에 따라 상품 큐시트 사용하고 업무 흐름표에 따라서 라이브 커머스 진행한다. 이런 거 정말 기술적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저희 PD들 지금 계속 소통하시는 담당 소통 PD들 있죠? 그분들한테 저도 그 업무 흐름표 갖고 싶어요. 저도 예시 상품 큐시트 갖고 싶어요. 이메일 주시잖아요. 보내드리면 돼요. 이런 기술적인 건 단순해서 누구든지 쉽게 복사할 수 있어요. 업무 흐름 얼마나 단순한데요. 방송 30분 전, 방송 15분 전,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대로 하시면 방송 사고 안 나요. 호박파차 우르르 아시는구나. 호박파차는 아시는 분들 많아. 자, MZ 세대를 공략하는 라이브 커머스 기획법 중에 재밌는 것 조금만 짚어드리고 가자면 요즘에는요. 그 부캐가 뜨기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이제 부캐 너무 많이 보셨죠? 근데 그게 유튜브 시장에서 한번 하고 이제 라이브 커머스에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정경미 씨가 방문 판매하는 컨셉으로 판매한다든가 이런 약간 그 쇼 형식의 판매 같은 것들이 좀 시청률이 좀 잘 나와요. 재미있는데. 근데 단점은 있어요. 그 조회수 높은데 전환율이 이상하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재밌는 쇼들은 사람들을 이곳에 모집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모집을 한 다음에는 소통, 정보 전달,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지 전환율이 높아지고요. 이때 인터랙티브하게 대화를 유도하고 그 사람에게 질문하게 하고 답변하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은 정말 출연하시게 되는 호스트의 스피치 기술이에요. 질문을 끌어내는 것도 그러니까 열린 질문, 닫힌 질문 고등학교 때 배우신 적 기억나실 거예요. 열린 질문을 작성해 보세요. 닫힌 질문을 작성해 보세요. 그 활동지 해보셨죠? 안 해본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면 되게 당황하죠. 열린 질문, 닫힌 질문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열린 질문을 해주면서 그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들이 나랑 조금 더 오래 놀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몰입을 높이고 시청 지속 시간을 높일수록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나랑 3분 얘기한 사람이랑 30분 얘기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구매할 확률이 높겠어요? 30분이겠죠. 그럼 그들이 나랑 재미있게 놀 수 있도록 플레이그라운드라고 해서 놀이터처럼 나의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능형 게임 같은 걸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현재 접목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까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구매하시는 분들 똑똑해졌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똑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혜택,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좀 더 전환율이 증가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보실 수 있고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혜택이란 게 무슨 얘기냐? 할인, 프로모션 퍼센테이지나 아니면 뭐 무배, 배송비 안 주는 것들, 그리고 뭐 그 선물 하나 뭐 더 껴주는 것들,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포인트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SNS 이제는 너무 이제 당연한 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SNS로 뭐 사전 홍보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구매 인증 이벤트, 무료 배송 이벤트, 스토어찜 이벤트, 뭐 재구매 쿠폰 이벤트 같은 거 진행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초기 진입자한테 추천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구매 인증을 통해서 이벤트 하는 것도 있겠지만 리뷰 이벤트. 리뷰가 달리면 달릴수록 다음 방송에 매출이 올라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스토어찜 이벤트. 스토어찜을 해주시게 되면 다음 방송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가 초기 진입자인지 아니면 내 자리가 좀 자리 잡아서 나는 지금 팔로우는 많은 상황인데 이런 게 부족해. 이런 분위기 보면서 좀 적극적으로 구매 연결될 수 있는 이벤트를 배치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인플루언서 섭외하셔서 오늘 방송하신다 생각하시면 오늘 매출 안 나와요. 인플루언서는 매출이 나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오늘은 스토어찜 유도 미친 듯이 시키시고요. 스토어찜에서 오늘 방송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내 거 혹시 사신 사람 구매 리뷰 남기게 하면 다음 방송에서 왜 홈쇼핑도 옛날에 홈쇼핑 따라잡기라는 방송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그 홈쇼핑 따라잡기처럼 요것들도 인플루언서 통해서 확산성 높이고 그 다음에 구매율은 뒤쪽에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방송 따라잡게 되는 3개, 4개, 5개 뒤로 쭉 연결되는 방송들을 통해서 매출 올릴 수 있는 전략 짜실 수 있도록 진행할게요. 그리고 방송 완료 보고서 같은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쓰실 필요 없는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언제 어떤 방송을 했었는지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네이버에 모여져 있는 데이터가 모여 있는 건 저도 압니다. 근데 그걸 매번 클릭해서 보시지 마시고 방송 완료하실 때마다 정리해서 좀 모아 놓으시게 되면 그 자료들이 여러분의 재산이 되어 줄 거예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은 빅데이터라는 게 데이터는 언제나 공개되어 있어요. 공개된 데이터는 누구나 볼 수 있고요.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빅데이터는 해석할 수 있는 사람과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나눠지는데 그걸 해석할 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대학원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말 친절한 연구센터에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배포하고 배포된 자료들에 논문처럼 줄글로 쫙 설명이 써 있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건 예전의 논문들은 한문이 너무 많아서 읽을 수가 없었는데 요즘 논문에 한문이 없어. 한문 쓰면 가로치고 꼭 한글 써줘요. 그래서 여러분 읽을 수 있는데 이 일을 담당하게 되셨다면 공부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앞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낼 수 있고요. 그리고 방송 끝나고 나면은 쇼호스트 대상으로 라이브 커머스 진행했을 때 상품 솔직히 쇼호스트만큼 상품 잘 알게 되는 사람이 없거든요. 써보고 발라보고 만져보고 할 수 있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이 제품 어땠어요? 상품 개선을 한다면 어떠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이디어 한번 물어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뭐 안 해주실 수도 있지만 호스트분들 대부분 친절해서요. 말해주세요. 아, 저 이거 너무 좋았고요. 이런 부분 좀 개선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품 너무 좋은데 케이스를 좀 바꾸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럼 판매할 때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거 저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품 하나로 평생 팔 거 아니잖아요. 리뉴얼 할 때 도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운영 시스템 매뉴얼 시키고 스마트 스토어 분석해서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그 라이브 커머스를 좀 운영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자, 제가 정확하게 1시간 30분짜리 교환이었기 때문에 강의도 완벽하게 1시간 30분 딱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건데 분명히 여기다 질문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답변 안 하실 거거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요. 저희 PD들 통해서 저한테 이런 질문 사항이 있다라고 서면으로 주시면요. 제가 서면으로 친절하게 답변서 다 드릴게요.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은 저희 어쨌든 이번 프로젝트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를 최대한 써먹으십시오. 최대한 질문하시고요. 최대한 더 많이 배워가시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라이브 커머스 방송 한번 해주는 걸로 끝나기에는 아쉽잖아요. 그리고 유나은 MD님과 함께 했던 그 마케팅 수업에서도 이미 진행 끝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앞으로 남으신 분들도 있을 건데 질문할 것들 가득 준비하셔서요. 마구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더 많은 것들 뺏어가시고 더 많은 것들 배워가실 수 있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 써놨어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로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신 분 중에 우리 16분이다 보니까 혹시나 해가지고 저희 기업과 관련 안 되시는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들어오셔서 이메일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요. 저희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까지 90분간 진행했고요. 여러분 잠시 30분 쉬시고요. 3시부터 심의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네. 그거는 이따가 저희 진행해 주실 강사님께서 충분히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공지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 저희 이따가 30분 뒤에도 3시 방송 링크 따로 돼 있잖아요. 그리로 들어오셔서 참여하시면
뭐 예를 들어 세이브 더 팜즈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 교육 인증은 끝나는 걸로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저는 구재희 대표였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